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과학인 이정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제 아내의 생일입니다. 나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방 이거 갔다가 외부 일정이 또 그날 빡빡하시는. 어떻게든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심층 탐구 그 주제는 이그 노벨상. 한 번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그 노벨상이 뭔가, 그리고 이그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누구인가, 뭐 때문에 탔는가, 이런 자세한 것들은 많이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걸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이그 노벨상이 뭔가요? 그 하버드 대학교에 예, 다양한 잡지들이 있잖아요. 예, 그 하버드의 천재들도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잡지를 편집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 과마다도 잡지가 있고 대학에도 다양한 잡지가 있는데 예. 하버드 대학교에 과학 유머 잡지가 있어요. 어, 과학 잡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통 과학 잡지는 아닌 거죠? 과학 유머 잡지예요. 그 과학을 유머로 풀어내는 거예요. 예. 제목 이름이 그러니까 잡지 이름이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요. 임프로버블이 뭐냐면 예. 황당무계예요. 황당무계. 예. 황당무계한 연구의 연보. 애너스니까 연보예요. 1년에 예. 한 번 나온 잡지입니다. 예. 황당무계 연구 연보라고 하는 유머 잡지가 있는데 이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1991년에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이 좀 더 줘야지. 진짜 과학인 관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잡지도 있고 굉장히 과학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뭔가 과학적인 정보를 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대학원생들, 교수들이 함께 황당무계 연구 연보라는 것을 잡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주로 어떤 걸 소개해주면 좀 약간 잉여스러운 연구 있잖아요. 뭔가 이제는 다 집중해서 뭐 동반사 하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 보면 그 사람들 있잖아. 정말 이게 그럴까? 왜 그랬잖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구들이 있어요. 또 웃기는 연구, 그다음에 경각심을 주는 연구. 그다음에 또 뭐 했냐면 이게 적당한 표현을 못 찾겠어요. 내가 정치가 옳지 않은데 등신 같은 연구. 병맛 연구. 병맛 연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에 등신 같은 연구 이제 취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를 못 쳐서 그래요. 병맛 연구. 예. 근데 이런 연구에 의한 상을 줍니다. 시상 분야는 다양해요. 매번 달라요. 어떨 때는 세종, 어떨 때는 열정 막 그래요. 근데 올해 매년 달라지긴 하는데요. 뭐 분야를 정하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연구 줘야겠다 그러면 이 연구에 해당하는 상 이름을 정하는 거죠. 합리적인데요. 그렇죠. 노벨상 같은 경우가 화학상, 물리학상 뭐 있어요. 그 생리의학상 예. 뭐 있죠? 화학, 생물 세 개밖에 없나요? 여러 가지 좀 문학상. 과학 쪽이요. 그게 없으니까 지질학자들 뭐 화나잖아요. 그렇죠. 너네들은 왜 노벨 지질학상 우리가 없는 거야? 지질학이 우습게 보여? 막 이런 거죠. 노벨 수학상도 없고. 예. 그런데 여기는 훨씬 더 이제 편안하게 다양한 분야를 수상합니다. 올해는 화학 및 지질 학상이에요. 화학 및 지질학상. 아니 화학과 지질이 어떻게 엮이는 거지? 무슨 이름부터 궁금해요. 예. 근데 문학상, 또 기계공학상, 공중보건상, 커뮤니케이션상, 의학상, 영양상, 교육상, 심리학상, 물리학상 총 10개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 한 개 분야에 한 명이나 한 팀만 주나요? 여러 사람을 주기도 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노벨상보다 한두 주 먼저 발표돼요. 그래야죠. 나중에 하면 노벨상들이 확실로 다니잖아요. 신문기사 확실로 다니까 사람들은 왜 10월 첫 번째 주에 노벨상 발표되잖아요. 그 바로 한 주, 두 주 전에 먼저 이걸 발표하는 거예요. 노벨상 쪽에서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야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쫙 분위기 띄워줍니다. 분위기 띄워주고 하버드 대학교 안에 샌더스 극장이라고 있대요. 저 못 가봤어요. 하버드 대학교 안에서 시상도 한다고 합니다. 폼나네요. 모든 사람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폼나는 상을 받는 사람이 하면 아까 마침 병맛상 이런 거 하면 자기 받았다는 것들이 알고 싶지 않은 측이 되는 거죠. 예. 이그 노벨상인데 이제 노벨상은 다 알 거고요. 이그가 왜 붙었나요? 그 노벨상 앞에 영어로 이그를 붙인 건데요. 그러니까 주최 측은 이렇게 주장해요. 이그나시우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다. 예. 이그나시우스 노벨 뭔가 라틴어 계열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 이그나시우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그나시우스의 이그하고 노벨상 할 때 그 노벨
예. 그러니까 노벨상도 원래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 노벨이라고. 그래서 앞에 성은 똑같은 이름이 다르다. 이그나시우스 노벨인데 예. 이그나시우스가 너무 라틴어틱하고 어려우니까 이그라고 한다. 이그 노벨이라고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하지만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거죠. 영어로 접두어로 이그를 붙이면 콘 붙이면 같이 투게더라는 뜻이잖아요. A 붙이면 아니란 뜻이고 예. 노멀 어노멀 하듯이 예. 이그 붙이면 이것도 어처럼 아니란 뜻이에요. 반대 뜻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상하다는 뜻이 왜 노블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노블. 예. 네, 노블이라는 단어에다가 이그를 붙인 거예요. 그 이그 노블하면 어떻게 돼요? 고상하지 고상하지 않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그 노블이 아니라 노벨 해가지고 노블의 철자 순서만 봤을 때 이그 노벨상 이런 것을 붙여서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 말장난 자체가 재밌는 거죠. 요거 자체도 비튼 거네요. 그렇죠. 이름도. 그 이그 노벨상이 하버드에서 시상된다는 거 말고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있나요? 그 별난 것을 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연구가 많다는 점에서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것들도 많은데 아주 여기서 이 사람이 진짜 노벨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연구를 받은 건 아니지만 예. 2000년에 안드레 가임 교수가 예. 안드레 가임이라는 교수가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 부양 연구를 했어요. 예. 자석을 가지고 개구리를 공중 부양시키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연구로 이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2000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요 2010년에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을 벗겨내요. 그래핀을 만듭니다. 그래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연결돼서 얇은 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래핀이라고 하는 첨단 과학기술 소재가 있는 거잖아요. 예. 소재를 만들려면 탄소를 예. 육각형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한 판으로 만들어 한 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한 겹으로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들까? 깎아낼 수도 없고. 근데 흑연 덩어리가 있는데 이분은 어때요? 스카치 탭을 딱 붙여가지고 싹 떼어내면 아, 딱 한 겹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카치 탭으로 흑연을 벗겨내서 그래핀을 합성해낸 업적으로 10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 상을 받는 사람이 정말로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란 거죠. 정통 과학자들도 같이 받는 거예요. 아니 뭐 연구 주제는 다르긴 연구자는 하지만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이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노벨상을 받으면 이그 노벨상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여기 맞는 게 남들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갖고 연구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석을 이용해서 개구리를 공중 부양시키겠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래핀이라고 하는 첨단 소재를 만드는데 예. 어떻게 합성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뭐 스카치 탭을 찍 하겠다고 우리 털 뭐 제모하듯이 이게 처음에 황당해 보였지만 사실은 이렇게 황당한 생각이 실제로 구현이 돼서 노벨상을 받으신 거거든요. 예. 그 안드레 가임은 지금까지는 아직 이그 노벨상과 노벨상을 모두 수상한 유일한 인물이긴 합니다. 대단하네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노벨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받진 못했는데 이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있나요? 그렇죠. 그 약간 이제 옛날에 요즘은 잘 안 나는데 그 한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노벨상 수상 발표가 되면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근데 막 약간 불편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노벨상을 설명해 주세요. 아니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만한 내용을 누가 노벨상을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우습게 보는데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이 이런 거 받았대요. 내가 꼭 다 이해해야 되나? 이거 멋진 건가 보다. 이 어떤 내용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다 실컷 20분 얘기하고 나왔는데 끝나고 날 때 보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 노벨상을 받을까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노벨 평화상. 그죠.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벨 평화상 정말 가장 중요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 엄마가 저를 되게 편애하셨어요. 편애해가지고 내가 뭐 공부하고 있는데 동생이 떠들면 막 동생이 나던 쳐요. 야, 네 아빠, 네 형은 노벨상 받게 될 사람이지, 내가 또 파괴하지 마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동생이 참 피식하면서
무슨 노벨상, 노벨 평화상이라는 모를까? 어. 나는 받을 거면 노벨 평화상 받을 거예요. 그 약간 두통수 맞는 것 같았어요. 아 네. 그때마다 야 동생이 훨씬 더 훌륭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이그 노벨상을 여러 명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괜찮은 노벨상이 2017년에 예. 한지원 씨가 내가 이번 잘 모르겠어요. 박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유체 역학상을 받았습니다. 오. 유체 역학. 우리가 어제 얼마 전에 판타레이라는 책을 소개했잖아요. 예. 판타레이가 바로 그 유체 역학을 설명하는 그렇죠. 책이었는데 예. 이 한지원 씨가 2017년에 한지원 씨가 노벨 이그 노벨상의 유체 역학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상의 주제가 뭐였냐면 약한 진동이 올 때 커피가 쏟아지는 현상이에요. 왜 커피를 연대에 과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뭐 걸었다 보면 겉도가 이렇게 커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왜 잔에다가 커피를 달고 다니면 커피가 쏟아질까? 약한 진동일 때도 그런 예.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연구를 해보니까 입구가 이렇게 원통 모양인 컵에서는 담기는 예. 커피는 외부에서 진동을 가할 때 컵 바깥으로 잘 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덜 튀게 하지? 어떻게 하면 덜 튀게 할 것 같아요? 경험상 글쎄요. 잡는 부위를 달리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컵을 아래를 들지 말고 위쪽을 들고 걸으면 진동이 줄어서 내용물이 덜 튄다는 것을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연구를 해야 하나요? 그냥 상식. 사람들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아서 굳이 꼬마에게도 알려주지 않아도 컵을 이렇게 들고 오지 않고 여기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예. 이걸 컵을 어떻게 하면 덜 튈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버릇상 경험상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건데 이분은 이걸 연구를 해요. 물론 이제 이러니까 이건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연구를 해서 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만들고 하면서 왜 어디를 잡을 때 어떤 정도의 진동에서 효과가 있고 여기 어디 정도의 진동이면 여기를 잡아도 효과가 없고 이런 것들을 정말 똑같아요. 보통 과학 논문을 쓰지 정확하게 과학답게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주제가 사람들이 야 그런 걸 왜 했는데 그걸 왜 했지라는 의미로 정말 별난 연구를 했다. 좀 약간 잉여스러운 연구라고 상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잉여스럽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왜 그런다고 생각을 안 해본 것들이 있잖아요. 예. 결국에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것을 밝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이장님 목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장님 목사? 글쎄, 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휴거 있잖아요. 아, 휴거, 네. 휴거 알죠? 네.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예측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상을 받았어요. 오. 어떤 상을 받았냐면 예. 그 수학적인 추정을 하신 거예요. 이장님 목사가. 예. 수학적인 추정을 쫙 역사를 갖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될 거다. 근데 휴거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공로가 있느냐? 수학적인 추정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준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1년에 상을 받았습니다. 반면교사요. 예, 그러니까 상 받는데 10년 이나 걸린 거예요.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단독 수상은 아니었어요. 예. 이때는 그러니까 이장님 목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다양한 종말론자들이 함께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아마 당연히 시상식장에는 참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상을 준 거거든요. 또 아주 유명한 분이 이게 또 상을 받았어요. 이거 내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겠는데 왜냐 누구냐면 통일교 문선명 교주도 2000년에 이그 노벨상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상이요? 예. 통일교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그 합동 결혼식. 합동 결혼식. 수천 쌍이 한꺼번에 합동 결혼식을 하잖아요. 예. 합동 결혼식을 함으로써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절약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것도 말이 되네요. 예,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진지하게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예. 때마다 막 이렇게 하더니 제 딸도 결혼하거든요. 이게 의외로 솔창게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야 읽어보세요. 이게 한꺼번에 한 50쌍, 100쌍 그 정도가 아니라 뭐 3,000쌍, 5,000쌍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종교적인 의미 전혀 배제하고 그거 자체만으로 그렇죠. 이제 판단해서 의미가 준 있다는 거죠. 겁니다. 그거 보면
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뭐 결혼을 할 때 결혼식하고 첫날 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왜 코로나 이후로는 1년씩 뭐 6개월씩 같이 살다가 결혼하는 문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식장도 잡을 수 없게 됐고 예. 또 저는 그게 좀 더 오히려 더 건강한 결혼 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거라면 그 우리 공공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은 곳에 사용해서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예식을 치러버리면 돈도 절약하고 요즘에 경제도 어려운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이그 노벨상 가운데 두 건은 약간 바보 같아서 예. 나머지 두 건은 예전에 이그 노벨상의 재탕, 삼탕 같아서 이제 받은 거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 보면 의미가 없는 상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받은 것도 다 세계에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뭐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그 노벨상을 받고서 이걸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수상자들이 그닥 자랑을 많이 늘어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미가 있는 연구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나라 과학자가 이그 노벨상 받았다는 그 기사가 나왔던 것 예. 같은데요. 이분은 열심히 널리 알리고 있죠. 예. 예,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어느 분 이거 뭐 때문에 받으셨나요? 근데 이분이 그 스탠퍼드 의대의 박승민 박사예요. 어. 그러니까 제33회 이그 노벨상의 공중보건상을 받은 겁니다. 예. 주제가 변기입니다. 변기. 어. 수세식 변기예요. 어. 근데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예.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똥과 오줌을 모니터하고 신속하게 분석하는 스마트 변기를 발명한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어. 근데 박승민 박사는 한번 잉여스럽게 그냥 이 연구를 재밌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분은 이미 스마트 변기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여러 차례 내셨어요. 예. 심지어 그 논문이 2020년 네이처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음. 네이처라고 하면 모든 연구자들의 꿈입니다. 네이처지의 논문을 하나 써보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 할 연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주제가 진지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배설물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장착형 화장실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유망한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좀 연구할 만한 약간 만약 제품 검증이 됐다라면 제품까지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연구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기에 앉아서 똥과 오줌을 누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똥과 오줌을 건강 체크를 해주는. 건강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붙어있잖아요. 압력 센서, 그렇죠. 똥이 얼마나 세게, 오줌이 얼마나 세게 예. 들어갔는가. 또 뭐 카메라가 달린 압력 센서 카메라 달린 스마트 변기로 오줌똥의 색깔, 그 다음에 양, 속도, 그 유속, 양 이런 것도 계산해가지고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는 개념입니다. 옛날에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요. 예. 그 황제에 보면 그 의사가 예. 의사 황희가 쫙 그 왕은 그 당시에 황제는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앞에 신하들 쫙 앉아 있는데 앉아서 볼일을 보잖아요. 예. 볼일을 보면 그 밑에서 똥을 탁 퍼옵니다. 그렇게 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매화틀. 그 매화틀 딱 예. 꺼내서 그 이제 의사가 냄새도 맡고 맛도 한번 보면서 오늘 황제는 건강하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황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황제만 누군가가 내 똥을 냄새를 맡고 양을 보고 굵기를 보고 맛을 보면서 황제의 건강을 체크해 줬는데 이런 변기가 보급되면 모든 사람이 그 마지막 저 중국 황제처럼 자기 건강을 체크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박승민 박사는 작년에도 예. 2022년 작년에도 코로나19 급증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화장실이라는 논문을 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거예요. 예.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이 많은데 증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검사를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왜 공중 화장실에 누구나 공중 화장실 사용하게 되니까 예. 공중 화장실에 이런 장치가 있으면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를 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별로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더 많이 팔릴까. 뭐 R값이란 것을 예측을 하면서 여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것인가. 다른 지역을 줄일 것인가. 사람들 실제로 그
하수에서 갖고 검사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 하수에 있는 바이러스 양을 보고선 그럼 어느 지역이 많다. 사실은 밖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거 되게 많으니까 여긴 더 공중 그 위생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을 그 개인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2020 논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스마트 변기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경로를 추적한다는 아이디어를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예. 그 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게 구글에서 이제 데이터들 감기라는 데이터가 갑자기 급증하는 지역이 생기면 이쪽이 이제 감기나 이런 것들 독감 이런 게 많이 퍼지겠구나. 네. 그리고 경로가 어느 쪽으로 이게 이동되겠구나. 이런 걸 검색어 급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했는데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저는 임상 생화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대학원 때. 근데 서울대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임상 생화학에서 중요하게 물론 좀 과학적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신문이다. 네. 그래서 신문에 요즘 신문에 홍콩 감기가 유행이야. 네. 그 의사가 와지고 환자들이 콜록콜록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기침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가 있는데 신문에 요즘 홍콩 감기가 유행했어. 그 이상은 홍콩 감기할 확률이 되게 큰 거예요. 일단 그쪽에 먼저 혐의를 두고. 근데 그게 홍콩 감기가 아니라면 또 다른 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당시 신문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SNS라고 하든지 아니면 검색어라든지 그래서 더 정확한 빅데이터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신문을 보고 그러니까 또 신문도 큰 요소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근데 박승미 박사님은 그 수상 소감도 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수상 소감할 때 2020년에 세상을 떠난 감비어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특별하게 표했습니다. 감비어 교수가 뭐 하시는 분인지 표현했을까 했더니 감비어 교수님이 정밀 건강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셨더라고요. 자, 정밀 건강이라는 게 뭐냐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병을 미리 예방한다는 개념이래요. 근데 보면 여기가 비행기 제트 엔진 있잖아요. 비행기를 예. 갖다가 통째로 다 이렇게 점검을 하지만 예. 상시적으로는 어떻게 점검할까? 비행기 제트 엔진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엔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실제로 비행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비행기를 뭐 전기적 뜯어보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게 제트 엔진이니까 엔진 상태가 어떻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도 미리 센서를 달아두면 굳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1년에 한 번씩 뭐 눕지 않아도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몸에다가 센서를 붙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마트 변기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건강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그게 감비역에서 정밀 건강이라는 개념을 준 거고, 근데 이것을 박승미 박사는 실제로 이제 구현해 낸 겁니다. 화장실 하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예. 빌 게이츠의 화장실이라는 책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순이라고 하는 번역가가 여기 왜 그때 번역을 하셨는지 쓰셨는지 그런 책이 있는데요.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저개발 국가의 화장실을 엄청나게 개선해 주는 공급을 해줘요. 공급에 예를 들게 뭐가 있냐면 인도에서 어떤 화장실을 가장 가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외에서 막 볼일을 보게 되잖아요. 강이나 하천 화장실 많이 보게 되고 한대요. 그다음에 또 남자 여자 다 노출되고 예. 또 화장실 저 멀리 있는 경우에는 그 멀리 있는 화장실까지 여자가 찾아가다가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위생적인 화장실을 곳곳에 많이 지어주는 일을 합니다. 빌 게이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 빌 게이츠 재단의 그 부부가 같이 하는데 근데 박승민 박사가 빌 게이츠 정말 훌륭하다. 근데 빌 게이츠 박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화장실은 단순히 위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화장실을 위생 공간으로서 자꾸 만 생각하고 공급하고 있는데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의 또 문제가 뭐냐면 위생도 위생이지만 건강 체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 지역에. 근데 만약에 거기에 놔줄 때 여기 스마트 화장실을 놔주는 변기에만 스마트 화장실 해도 그 지역의 건강 상태를 통계적으로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의 위생 상태를 건강 상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상용화되면 어쨌든 그 변기에 이제 그 컴퓨팅 예. 그 굉장히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연동돼서 테슬라가 간단한 자동차가 아니라 컴퓨터 차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변기도 그렇게 그건 발전할 수 충분히 있겠네요. 가능할까 생각이 들고요. 그냥 예. 칩만 넣어주면 되니까. 우리 이미 화장실에는 그 이게 뭐 비데라는 걸해서 상당히 수십만 원씩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집은 없습니다만 제 아내가 반만 가지고 왜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장치를 달아두면 이게 많이 실용화된다면 사실 그닥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멀지 않은 시대에 이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심이 있는 그 스타트업이 있으면 박승민 박사랑 상의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네요. 올해 수상자 가운데 이그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좀 약간 그 독특하거나 의미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그 기계공학성이 재밌더라고요. 예, 미국 라이스 대학 연구진이 그거 예. 진지하게 연구한 거예요. 예. 거미의 사체를 집게로 사용하는 연구로 기계 공학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집게가 있는데 집게 예. 딱 하잖아요. 예. 보통 우리 집게로 하는데 예. 그냥 거미의 사체를 이렇게 쭉 던지는 거예요. 그거 던지면 이거 딱 집어가지고 집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보면 그 굽히는데 예. 굽히는 근육도 있고 다리 펴는 근육도 있어요. 예. 사람은. 예. 근데 거미에게는 굽히는 근육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펴는 건 없어요. 예. 근데 펼 때는 어떻게 하면 근육 안에 몸 안에 있는 수압을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뇌가 이걸 작용하다 신경이 작용하는데 이 특성을 이용해서 죽은 거미 몸 안에 공기를 넣어서 다리를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은 거미같이 약간 장난스럽지만 이게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냐면 로봇이에요. 그렇죠. 로봇을 발전될 때 우리가 거기에 특별한 관절 장치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 거미의 그 구조를 갖게 하고 공기나 물로 압력으로 우리가 아주 정교한 로봇 팔 다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연을 본따서 이렇게 응용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바이오미미크리라고 합니다. 또 예. 바이오닉스 바이오미미크리라고 하면서 예. 그 생체 모방학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생물 모방학, 생체 모방학 하는데 요즘에 대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당장 내가 이걸로 뭐 해내자는 게 아니라 예. 이걸 가지고서 이제 왜 자연에서 배우자는 거죠. 예. 그 거미가 소금쟁이 예. 소금쟁이의 그 물에 뜨는 원리를 갖고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그걸 로봇을 개발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술 먹었던 분 계시잖아요. 항공대학의 아, 예, 예, 예. 항공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교수님. 그 조성문 무슨 교수님 있어요. 예. 그분은 그 거미가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항공기의 개발 그렇죠. 인정하시거든요. 예, 예. 항공대 항공대 교수님. 예, 저 되게 섭섭하겠는데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나? 나이가 들면 그래요. 가끔 이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이런 연구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및 지질 학상도 궁금했어요. 아니 예. 화학상이면 화학상이고 지질학상이 지질상이지 왜 화학 및 지질학상인가라는 거였는데 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우샘프턴 대학의 얀 잘라시 에비치 얀 잘라스 에비치 교수가 주인공인데요. 왜 예. 화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 바위를 핥는 걸 좋아하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젖은 표면이 마른 표면보다 광물의 입자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 뭐 젖으면 잘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공룡 그 발자국에도 보면 물을 한번 칠해줘요. 그럼 예. 물을 쭉 칠하면 그 발자국이 되게 선명하게 예, 보이집니다. 이거 결국 관찰을 잘하려고 혀를 바위로 핥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해요. 여기 갖고 다니면서 막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조그맣게 왜 스프레이가 약간 칙칙 뿌리는 거 갖고 다니다 보면 예. 칙칙 뿌려보면 이게 진짜로 뭔지 알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너무 멀리 가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작은데 그냥 사실 저도 막 침을 이렇게 발라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경험상 하고 있는 거지만 이거 연구를 했다는 건 뭐예요? 수학적인 영어로 이것도 표를 만들고 공식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다는 얘기죠. 대단하네요. 그 마지막을 하나만 더 설계한다면 예. 그 일본 사람이 받은 영양학상입니다. 이것도 공동 연구에서 메이지 대학과 도쿄 대학의 올해죠? 올해입니다. 예. 두 분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혀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는 젓가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젓가락에 센 젓가락이죠. 딱 예. 하면 전기 자극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짝 전기 자극을 주면 음식의 짠맛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다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 맛있잖아요. 예. 소금이 들어가 맛있는데
다 알잖아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돼. 그렇죠. 건강에 안 좋죠.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 소금이 들어가 맛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 이 전기 자극을 주는 젓가락을 쓰면 소금을 조금 썼는데도 짠맛이 많이 나니까 우리 그 맛도 느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노벨상의 영양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짠 것뿐만이 아니라 단 것도 감소시켜서 단짠을 좀 줄여주면 건강에 실제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단맛도 더 늦게 해주는 또 다른 예. 또 장치를 만들면,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개를 다시 다 가져가시면 모든 맛을 다 강화시킨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적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확인할 게 소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설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든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 거고요. 옛날과 지금 비교하면 뭐 1950년대랑 2020년대랑 비교하면 1950 미국 사람들이 1950년 2020년대 70년 차이가 나잖아요. 언제 더 설탕을 많이 먹을까요? 지금 더 많이 먹지 않아요? 1950년대가 훨씬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1950년대 정말로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훨씬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고 덜 먹어요. 근데 비만율은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설탕에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 이거 블랙쉽이에요. 블랙쉽. 그다음에 피스메이커입니다. 자기 건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이거 설탕 때문이야, 소금 때문이야라고 하나의 시험되는 그 누군가 하나가 뒤집어 씌우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예. 여기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딴 데서 골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 관장님 덕분에 이제 이그 노벨상이 뭔지, 그리고 올해 대표적으로 이그 노벨상 받았던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아, 이런 데 상을 수상하는 거구나, 주고받고 하는 거구나, 뭐 이런 내용을 좀 잘 알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코너, 뭐 두 번째 코너이기도 하고 마지막 코너이기도 한데 추천 과학책 시간입니다. 그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 시리즈인데, 그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지난달 9월달에 7권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그 노벨상이랑 관련이 돼 있는 책이죠? 맞습니다. 이게 이그 노벨상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엉뚱한 과학을 예. 주는 거죠. 이 책을 쓰시는 분은 이제 원종호 선생님과 최양숙 선생님인데, 최양숙 선생님은 되게 유명한 그 아동책, 과학뿐만 아니라 아동 청년 책의 유명한 작가세요. 아, 근데 그분과 원종호 씨는 또 다 알잖아요. 과학하고 앉아 있네라고 하는 과학가 사람들의 대표시죠. 별명이 파토쌤인가요? 파토, 파토죠, 파토. 그 옛날에 그저왜 저기에 그게 뭐예요? 그 지금의 그 털보 아, 그 앵커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과학을 소개하러 나가시고, 김어준 씨가 옛날에 그 홈페이지에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예. 무슨 다스베이더, 아니 무슨 뉴스? 딴지일보. 딴지일보. 예. 딴지일보 시절부터 이렇게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렇죠? 오래되셨네. 네, 원영호 씨는 철학과를 나오셨는데 철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유학은 그 기타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철학도 잘하시고 기타리스트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과학가 사람들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장 큰 이제 과학적의 그 말로 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한 달 났는데 그 팟캐스트. 팟캐스트. 예. 큰일 났어요. 그거 팟캐스트를 계속 하고 계시죠. 거기서 팟캐스트 하고 있고, 또 태양기 연대기라고 하는 그 약간 뭐라고 했죠? 그 외계인과 관련되는 예. 책으로서 그 약간 그 고전과 같은 성경과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팬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팬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말도 그렇게 재밌게 말하는 것 때문에 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슈랭딩거의 고양이로서이다 같은 SF 소설도 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적인 소양과 과학적인 소양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나온 그 이그 노벨상들을 설명해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온 것은 3권이에요. 3권이 방귀로 말한다고. 근데 이건 이그 노벨상의 생물 이그 노벨상에 자기가 그 중에서 30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하는 것 10가지를 고자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무조건 피해야 되는 고통 유발 곤충들.
그다음에 곤충인 듯 곤충이 아닌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방귀로 말한다고 이런 거 제목인데 뭐냐면 동물들은 뭐로 소통할까? 그런 것들. 근데 이거 사실 뭐냐면 그 방귀뿐만 아니라 페로몬이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자들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용어 쓰면 사람들이 이거 노벨상이 얼마나 재밌는 연구들이에요. 예. 이 재미있는 연구들을 과학자들은 재미없게 설명하는 재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재미있게 설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픽토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화장실 같으면 왜 사람들 오줌 마려운 막 표정을 막 하는 거 있죠. 다리 오므리고 예. 그것만 보고도 저 멀리서 이게 이제는 화장실 펫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를 알려주는 것들. 뭐 이런 식들을 가지고서 우리 다양하게 소통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벌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지? 또 고래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장점이 뭐냐면 별난 연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별난 연구를 소재로 해서 진짜 우리 과학의 성과들을 같이 보여줍니다. 근데 별난 연구들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과학들이 있고 여기에서 별난 생각들이 항상 그래요. 별난 연구도 나오고 또 여기서 또 정상적인 과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난 연구와 정상적인 연구들을 같이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책이 7권까지 나왔잖아요. 예. 7권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내가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과학을 유머로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청소년이나 그 성인이나 다 그 읽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린이 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린이 책인데 제가 재밌더라고요. 그 약간 아니 그래서 예. 저도 보니까 관장님이 이 책 추천서 쓰셨더라고요. 예. 본인이 읽기 그러니까 제가 한번 대신 그 읽어드릴게요. 이정모 관장님의 추천서인데요. 과학자라고 다 머리가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엉덩이는 다들 무겁다. 또 평범하게 설명하기보다 엉뚱하게 질문한다. 엉덩이와 엉뚱함이야말로 과학자의 필수 조건. 이 둘로 세상을 명랑하게 만든 이그 노벨상 연구를 담은 이 책은 어린이들을 과학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쓰셨네요. 예. 저는 제가 재밌었습니다. 제가 어린이가 있었으면 집에 다 갖출 텐데 사실은 전 4권밖에 안 갖췄어요. 예. 아직 5, 6, 7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5, 6, 7권을 다음 주에 꼭 예. 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만만해지는 폭소 유발 과학서 이런 소개네요. 예, 그 이그 노벨상 자체도 재밌는데 그거를 또 새롭게 들여다보면서 과학적인 이야기까지 곁들여 있다니까 한번 그 볼만 하겠네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보면 수업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겠네요.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책은 야생의 치유하는 소리 에이도스 책인데요.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이란 저자고 번역은 이제 노승영 번역가가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 책이 올해 퓰리처상 논픽션 부문 최종 후보였다면서요? 그 조지 해스컬이라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학 작가예요. 아, 그러니까 책이 정말로 책을 아름답게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 책이 숲에서 우주를 보다 그래, 노래하는 숲, 뭐 숲의 노래 예.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한 편, 두 편, 세 편 넘어갈 때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야생에 치유하는 소리는 그전 책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전 책들은 수필이 훨씬 가까웠어요. 이 책도 수필인데 수필입니다. 수필이 훨씬 가까운데 정말 놀라운 책이었어요. 뭐냐면 숲에서 우주를 보다는 생물학과 교수예요. 생물학과 교수인데 자기 학교 뒤에 숲에 한 평 정도 땅을 마련해놔요. 자기 땅은 아니죠. 자기 바로 옆에 넓적한 바위가 있어요. 거기를 매일 올라가면서 그 한 평의 땅을 보는 거예요. 그 땅에서 식물, 곤충, 동물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 평에서. 그 한 평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보면서 그 매일 그 땅에 누워서 딱 하늘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는 거예요. 요 한 평의 땅에서 자기는 우주를 본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는 게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자연에 대해서 그 애정만 있으면 내가 이 우주를 소유하듯이
이 자연을 소유할 수 있고 우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의 노래, 예. 숲의 노래는 그래서 이게 식물학 기본적으로 식물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상이들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식물들이 자라고 생태계가 변할 것들을 노래처럼 그냥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요번에 나오는 야생에 치유하는 소리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엔 다양한 소리들이 있잖아요. 예. 이 소리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 속에 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 책 세 권의 책에 정말 아름다운 책인데 이 세 책의 공통점이 뭐냐면 번역가와 출판사 같은 사람이에요. 에이도스 글자나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에이도스 출판사하고 이제 번역가는 이제 노승영 번역가인데 눈길을 끄는 게 어쨌든 이 책의 내용도 무지 좋지만 번역이라는 게 책에 있어서 무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번역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독자들한테 제대로 의미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제 품격 있게 그 책의 가치를 네. 높여주는 건데 노승영 번역가는 아주 손에 꼽히는 그 번역가잖아요. 그 저도 한두 차례 안면은 있는데 관장님 동네고 굉장히 친분이 깊지 않나요? 옛날에는 저희 뭐 거의 한 100m 떨어진 곳에 네. 살았어요. 요즘 꽤 멀리 떨어지는데,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뭐 두 번 만났나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요 책 나온 다음에 이 책 나온 다음에 한번 만난 적이 있죠. 이 책에 저도 추천사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분이 영문학과를 나와서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대학원에서는 그 컴퓨터 공학, 그 정보학 이런 걸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글 입력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저거 뭐 특허도 갖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에 대해 능통하시고 영어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저자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저자가 책 갖고 오면 한국 출판사하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쪽에 있다가 계속 저자하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전화를 하든지 메일을 주내든지. 그래가지고 심지어 저자가 틀린 이야기도 지적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자가 그걸 또 자기 걸 고치게 돼요. 왜냐면 읽다 보니까 모순이 생긴다. 내가 보니까 아닌 게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분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아름다운 번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어떤 사람하고 직역과 의역에 대해서 한번 배틀이 열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말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번역가가 네가 뭔데 그렇게 글자 그대로 문장대로 옮겨야지 내가 주장을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는 제대로 못 옮기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가지고 배틀을 했어요. 그 인터넷 상에서. 이분이 번역 훨씬 더 잘하시죠. 그 직역을 잘하는 사람이 의역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뛰어난 과학 번역자들이 몇 분 계세요. 양병찬 선생님, 양병찬, 노승현, 김명주, 김명담, 뭐 근데 이한음 등등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번역가의 이름을 보고 책에 대한 신뢰를 또 얻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일단 책을 모르는 책들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고를까 말까. 출판사도 중요하지만 번역가 중요해요. 이 번역가도 너무나 바쁜 사람들이에요. 막 1년째 막 밀려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책을 고를 때는 그냥 고르지 않습니다. 충분한 한번 가치가. 딱 읽어보고 골라요. 금방 읽으니까 예. 읽어보고 검토하고 고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올해 나온 책인데, 딴 데는 올해 나온 책인데 올해 내 책을 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순서를 바꿨다는 거예요. 다 밀린 책들이 있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싶은 거야. 왜?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옛날 이 바쁜 번역가들이 빨리 번역한 책이다. 그러면 나도 빨리 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러네요. 네. 그 그렇습니다. 노승영 번역가가 그 과학책도 잘 번역하는 거죠? 과학책만 번역하는 건 아니죠? 옛날에 주로 이제 과학책을 하셨어요. 과학책만 그 주로 하시다가 요즘은 이제 다른 책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과학책만 많이 했냐면 과학책에 이렇게 뛰어난 번역가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과학책은 굉장히 좀 뭐 뭔가 그냥 일반적인 뭐 문학책이 쉽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전문성이 더 가미돼야 되는 영역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세요. 이거 번역은 전공자가 해야지. 그러니까 영문학과 문학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전 생각이 다릅니다. 번역은요 문학을 하니까 어학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학을 한 다음에
그 전공자가 봐주면 돼요. 감수를 봐주면 되는 음. 거죠. 감수자는 아무리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했다 하더라도요. 외국어는 외국어인 거예요. 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에이도스 출판사 나온 향모를 따옴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것도 노승영 씨가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에이도스 출판사에 보면 에이도스와 노승영 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도스 출판사 중에 그러니까 노승영이 번역한 거다. 그러면 그냥 읽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이 에이도스 플러스 에이도스에서 낸 책인데 노승영이 번역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딱 선택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승영이 번역 많이 했잖아요. 예. 내가 그 노승영 번역할 때 다 읽었을 리는 없잖아요. 예. 또 에이도스 책이 무지 많이 나왔잖아요. 예. 내가 에이도스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에이도스와 노승영의 교집합이면 일단 읽습니다. 아. 뭐 물론 교집합 바깥에도 읽지만 예.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은 그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아마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출판사와 이렇게 아까 제가 저는 숲의 노래가 그랬는데 나무의 노래가 맞습니다. 숲에서 우주를 보다 나무의 노래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자연의 야생에 치유하는 소리 거기에다가 향모를 따으며 이제 딴 분 작가인데 그래서 에이도스와 노승영이에요. 이 네 권을 다 갖다 꽂아놨더니 왠지 내가 아주 세트를 갖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야생의 치유하는 소리 11월 초에 구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책을 구입하신 다음에 책을 뭐 당장 안 읽어도 되잖아요. 정말 한번 책을 구입하시고 먼저 숲에서 우주를 보다를 먼저 읽으시고 숲에서 먼저 읽으시고 야생의 치유하는 소리를 읽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읽히고 자연에 대한 그 이해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예. 한꺼번에 다 사세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한번은 그 번역가들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길게 한번 나눠봐도 재밌을 것 그 같아요. 노승영 선생 한번 초대해가지고 좋죠. 같이 과학 번역에서 이야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한번 그 초대해서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뭐 산책 사인도 받고. 예, 그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이제 2023년이 이제 2달 남았는데요. 그 남은 2달도 60일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더 의미 있고 소중한 날들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과학인 이정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